자, 오늘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환율이 좀 꼬꾸라졌었던 환율이 지금 최근 다시 조금씩 힘을 발휘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이제 환율이 완전히 꺾이지 않은 모습이죠. 지금 일봉상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완전히 꺾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환율이 1130원, 20원, 30원대에서부터 1190원이 넘어서는 움직임을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 정도 흔들기 안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까지는 환율적인 부분이 다시 이렇게 강하게 꺾이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위쪽으로 올려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다. 1200원을 넘어서 1250원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오늘 일본이 마이너스 1.7%의 큰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아침 트럼프가 멕시코에 관세를 매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런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고, 두 번째는 미국 상무부 혹은 이제 미국 자체에서도 어쨌든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까지 제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지금 엔화가 오늘 상당히 강세를 나타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오늘 일본 증시가 1.7%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또 연출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시장은 지금 오늘 어쨌건 플러스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오늘 하루까지만 본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상승이냐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죠. 이제 바닥을 찍혔느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직은 어려운 부분들에서 지금 3일째 횡보하고 있는, 뭐 하루 빠졌다가 그 옆에서 지금 반등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중요 자리를 아직 넘기고 있지는 못한 상태에 있기는 합니다. 자, 어쨌건 간에 현재 그 파동적인 부분들은 이전에 한번 짚어드렸던 대로 어제 전략에서 짚어드렸던 대로가 아직은 유효하게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지금 반등을 시도했지만 엊그저께도 어차피 1.9% 올랐다가 그 이틀 동안의 저점을 또 한 번 깨버리는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던 만큼 오늘의 반등적인 부분들, 사실 이거를 완벽하게 강한 반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짱대의 양봉 1.9%의 상승이 일어났을 때조차, 혹은 이날도 마찬가지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동반되지 못했고, 그 다음날 음봉에서 오히려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았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양봉을 만들어냈지만 거래량이랄지 거래대금이랄지 매우 연약한 그런 상태에서 땡겼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지수를 땡기는 그런 모습이었고, 물론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오늘 전체적인 모습이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모습 정도로만으로는 일단 지수가 바닥을 찍고 이제 크게 상승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아직은 좀 섣부른 상태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수는 전 저점에 지난번에 쌍바닥을 찍었던 이러한 부분 그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한번 짚어드렸던 내용을 좀 보시면 일단은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이미 짚어드렸으니까, 그죠? 어저께 영상에서 황금알TV 짚어드렸었으니까 어제 파동 분석을 다시 보시면서 좀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ABC 중에서 A파는 작년까지 해서 빠졌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B파 반등이 들어왔으며 C파 하락 중에서 1, 2, 3, 4, 5로 빠지는데, 현재 C-1파 요 정도가 하락이 나온 상태이고, 이후 반등이 한번 크게 나올 텐데 그래도 큰 흐름은 아직까지는 하방이 유효하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점이 C파의 시작점이고, 여기에서 C-1파의 1이 나가는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C-2, C-3, C-4, C-5인데
C-1-1, 1-2, 1-3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5파입니다. 5파가 하락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5개까지니까 우선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연장이 걸리게 되면은 지금 한 파동이 2개 정도가 더 나와야 됩니다. 반등파가 났으니까 한번 밀었다가 반등 한번 했다가 또 한번 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총 앞으로 나와야 될 게 3개의 하락파 2개, 상승 그러니까 반등파죠. 중간에 반등파 하나, 하락파 2개. 그래서 즉 하락파가 만약에 월요일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이건지 저건지는 알 수 없어요. 현재로서는. 근데 월요일 정도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만약에 이번 저점인 2016을 깨는 그런 파동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아하, 어떻게 되느냐? 요거 빠졌다가 살짝 반등 나왔다가 한 번 더 민다라는 걸 알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남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양봉만 나오면 바닥이다 하고 저점 매수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현재 2016을 깨는 그런 움직임이 만약에 나온다라면 그것은 지금 파동 요게 나와야 됩니다. 요거 하나, 둘, 3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요거인 거예요. 요거 하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살짝 반등 나오고 한 번 더 미는 게 또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게 나오면 다시 한번 반등 때 풋을 사서 미는 것에 대한 풋 수익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리 예견이 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2016이 깨지지 아니하고 들어 올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파동은 C-1파입니다. C-1파. 그 C-1파는 다음 파동이 C-2파가 나오죠. C-2파는 반드시 반등파입니다. 그리고 그 반등이 약하면 2100, 좀 더 세면 2150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뭐 2200까지도 각오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정도의 반등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하락으로 꺾이게 되면은 그 하락은 지금 하락보다 더 큽니다. 왜? 파동은 1, 2, 3, 4, 5로 빠질 때 요 1, 3, 5 중에서 3파가 가장 작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 보통은 5파는 가장 잔인하고요. 가장 크다기보다는 가장 잔인한 형식으로 하락이 나옵니다. 가장 잔인한 형식. 그리고 이제 길이로는 3파가 가장 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기간이 길거나 길이가 길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4월 17일부터 5월 29일까지 일단은 5월 29일까지 나왔던 이 하락보다 좀 더 길거나 더 크거나 하는 그런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하고 이제 다만 그러기 전에 반등이 꽤나 센 반등이 나올 것이니 그때 대비해서 우리가 레버리지 그다음에 콜 그다음에 주식을 열심히 매수해서 한 번 정도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현재의 위치가 어제 제가 전략을 말씀드렸던 주식시장 분석 완료라는 그래서 적중했다라는 그 영상에 이어서 보시면 되는데 파동 분석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1-5파가 지금 진행이 됐고 1, 2, 3, 4, 5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이제 5로 끝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버리면 C-2가 진행되게 되면은 요렇게 올라간다는 뜻이고 지금 그것이 아니라 지금 2016을 한 번이라도 깨는 부분이 나온다라면 그 다음에는 2016이 한번 깨지면 그 다음에는 반등 한번 했다가 한 번 더 미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미는 게. 그러면 그게 진짜로 끝일 겁니다. 그게 진짜로 끝이고 그리고 이제 C-2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현재부터 C-2가 먼저 나올지도 몰라 하면서 섣불리 먼저 주식을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나올지 모르는 여기 한 번에 더 미는 것이 나올 때 그때 그걸 먹는 게 더 나을까요? 그죠?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 오늘
채권 오늘 채권 쪽 흐름이 지금 이렇게 채권 수익률인데 채권 수익률이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들을 기록하고 있죠. 제대로 움직이는 것들은 마이너스가 꽤 큰 편입니다. 이 정도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채권 수익률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상승을 한 거예요. 채권 가격은 상승을 한 겁니다. 자, 채권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큰 자금이죠. 채권이기 때문에 크죠. 채권은 큰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매수세가 강했다라는 뜻입니다. 강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그만큼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돼요. 주식 시장에 흘러 들어오는 돈이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상승이 좀 나왔었던 이제 막판에는 약간 꼬리 달고 조금 내려왔습니다만 분봉상에 그쵸? 막판에 좀 내려왔습니다만 요 아침에 강하게 치고 올렸던 부분들에서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와 그리고 공매도를 치기 위한 준비 단계, 사전 단계일 가능성,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저점이다라고 외치는 TV에 나오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많은 개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저점 매수를 미친 듯이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속임수를 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건 저는 그렇게 대응할 겁니다. 저는 어찌됐건 간에 저는 한 번 정도에 더 나타날 수 있는 하락에 대비하는 부분들, 사실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 엄청나게 매도를 좀 해놓고 약간의 매수를 했어요. 요거에 지금 이거 매수 들어왔으니까 이제 바닥이겠지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오늘은 또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또 개인이 많이 팔지 않았느냐 할 거예요. 그러나 얼마 전에도 분명히 그 정도의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단 하루 만에 등을 돌려서 기관들을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밀어버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던 부분이라서 아직 이 정도의 매수세를 가지고 지금 신뢰하기는 어려운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짧은 어떤 움직임들에 대응하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좀 더 주식 시장보다 좀 더 큰 움직임, 큰 시장의 주식 시장보다 좀 더 큰 시장의 돈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채권 시장에서의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라면 어쨌든 주식 시장 부분들로는 크게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앞서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을 온전한 그 상승 추세로의 전환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5월 말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들어 올릴 수는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장 주말 동안에 어떤 이슈들이 나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잘 안 되고 오히려 그런 전쟁이 더 확전되는 쪽으로 분위기가 좀 가고 있어서 그다지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략적인 부분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어요.